고양이는 말없이 모든 걸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 없는 외침을 듣지 못한 채 자기도 모르게 고양이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우리 고양이는 날 좋아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고양이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소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당신 앞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고양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행동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 거예요. 단순히 행동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까지 깊이 알려드립니다. 이건 인터넷 검색으론 절대 찾을 수 없는 지식입니다. 당신의 고양이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줄 실질적인 해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두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고양이가 가장 좋아하던 간식을 코앞에 두고도 고개를 돌린다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간식을 준 사람이 평소에 고양이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그건 거의 확실한 신호예요. 마치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과 밥 먹으라면 입맛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요. 고양이도 감정이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이런 행동은 단순한 편식이나 입맛 변화가 아니라 불신의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당신이 왜 내 고양이는 내가 준 간식을 안 먹지? 라고 느꼈다면 문제는 간식이 아니라 신뢰일 수 있어요. 이럴 땐 억지로 먹이려 하지 말고 먼저 고양이의 경계를 허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말없이 조용히 옆에 앉아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리고 간식을 줄 때는 정면에서 들이대기보단 바닥에 살짝 올려두고 물러나는 게 좋아요. 고양이는 강요받는 걸 싫어하니까요. 시간을 들여서 내 공간을 존중해라는 메시지를 전하면 천천히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배려가 고양이와의 관계를 바꿀 수 있어요. 흥미로운 건 이런 거절이 이어지다 보면 간식뿐 아니라 터치나 장난감도 거부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왜 안 먹지? 하고 넘어가기보단 그 뒤에 숨은 감정의 실타래를 풀어야 해요. 때로는 그 실마리가 우리가 눈치 못 챈 아주 작은 행동에 숨어 있거든요. 고양이가 특정 부위를 집요하게 핥기 시작했다면 단순한 그루밍일 거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털이 군데군데 빠지기 시작하거나 피부가 드러난다면 그건 거의 SOS 신호에 가까워요. 자극이 아니라 정서적인 불안에서 비롯된 과잉 그루밍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인간으로 치면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처럼요. 이런 스트레스 반응은 대체로 고양이가 불편함을 느끼는 대상이 가까이에 있을 때 더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람이 다가오면 핥는 행동이 심해진다거나 그 사람이 있을 때만 털이 많이 빠진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고양이는 말 대신 몸으로 감정을 표현하니까요. 이럴 때는 주변 환경을 유심히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보호자 중에는 이상하게 엄마만 오면 털이 더 빠져요 라고 말하는 분도 많아요. 그게 엄마가 싫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불편하거나 예전에 좋지 않은 기억이 연결된 경우일 수 있죠. 이럴 땐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기보단 시간을 주고 간접적인 상호작용부터 시도하는 게 좋아요. 가령 같은 방에 있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배치하는 식으로요. 이처럼 털이 빠진다는 건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균열을 반영할 수 있어요. 특히 등, 배, 허벅지 같은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털이 빠질 경우엔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이런 행동을 가볍게 넘기면 상처만 커지기 마련이에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변화는 생각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고양이가 골골거린다? 그럼 행복한 거네. 그런데 사실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고양이의 골골 소리는 꼭 기쁨의 표현만은 아닙니다. 때론 아프거나 무섭거나 누군가와의 거리감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한 자기 위로일 수 있어요. 특히 낯선 사람이나 불편한 존재가 곁에 있을 때 고양이는 예상외로 골골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마치 나 아무것도 안 할게 건들지 마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보호자가 이걸 모르고 어머 얘가 나 좋아하나 봐 하고 손을 뻗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뒤집힐 수 있어요. 결국 고양이는 경고를 보냈지만 우리는 그걸 놓치는 거죠. 이럴 땐 소리 자체보다는 그 상황과 함께 봐야 합니다. 고양이가 숨을 죽이고 몸을 바짝 웅크린 채 골골대고 있다면 그건 결코 편한 상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병원 대기실에서 골골거린다면 100% 스트레스성입니다. 만약 집에서 누군가 옆에 있을 때만 이런 골골이 나온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고양이의 골골이 무조건 만져달라는 신호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골골 사랑이라는 공식에서 잠시 벗어나
고양이의 표정과 몸짓 전체를 읽는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잘하면 다음에 나타날 신호도 더 빨리,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죠. 고양이가 갑자기 사라져서 여기저기 찾아보게 된 적 있으신가요? 알고 보니 침대 및 옷장 속 혹은 커튼 뒤에 꼭꼭 숨어 있는 경우가 많죠. 이건 단순한 숨바꼭질이 아니라 고양이 입장에서는 회피 전략이에요. 특히 특정 인물이 집에 있을 때만 숨어든다면 그건 그 사람을 회피하는 강력한 신호예요. 고양이는 자신이 불안하다고 느끼면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 숨어버립니다. 이건 야생에서도 익숙한 생존 전략이에요. 낯선 사람이나 트라우마가 연결된 존재가 다가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먼저죠.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피하고 싶을 때 휴대폰만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흥미로운 건 어떤 고양이는 집에 사는 가족 중에서도 특정 인물만 피해요. 그 사람이 발소리를 내기만 해도 어디론가 숨어버리는 거죠. 이럴 땐 억지로 불러내려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간식이나 장난감을 멀찍이 놔두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신뢰 회복을 시도해보세요. 이런 숨기 행동이 반복된다면 고양이 입장에서 그 공간은 지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양이의 은신처를 단순히 아늑한 곳이 아니라 감정의 피난처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어질 행동은 이 숨어있는 시간 동안 고양이가 얼마나 신경을 곤두쓰고 있는지를 말해줄지도 몰라요. 고양이가 방 한 구석에서 누군가를 가만히 노려보는 모습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귀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경계의 표현이에요. 고양이는 불안하거나 믿지 못하는 존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아요. 마치 혹시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도망가야지라는 마음으로 감시하는 거죠. 특히 특정 인물에게만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고양이는 그 사람을 잠재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평소엔 느긋한 고양이가 어느 날부터 유독 한 사람을 향해 눈을 떼지 않는다면 이유 없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건 경계심이 고조되어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양이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게 먼저예요. 사람 입장에선 날 좀 좋아해줘 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겠지만 고양이는 그걸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대신 시선을 살짝 옆으로 두고 천천히 눈을 깜빡여 보세요. 고양이 세계에선 그게 나는 위협이 아니야 라는 가장 부드러운 인사법이거든요. 고양이의 눈은 마음의 창문입니다. 계속 지켜본다는 건 그만큼 불안을 안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불안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다른 신호로 연결될 수 있어요. 다음 반응에서는 고양이의 눈동자와 함께 또 다른 단서가 따라올지도 모르죠. 밝은 방인데도 고양이의 눈이 동그래지고 동공이 확 커져 있다면요. 그건 단순히 귀엽다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고양이는 무섭거나 위협을 느낄 때 본능적으로 동공이 커집니다. 마치 깜짝 놀란 우리가 눈을 크게 뜨는 것과 비슷한 반응이죠. 특히 고양이가 평소엔 잘 지내던 공간에서 갑자기 동공을 키운다면 그 순간 무언가가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 특정 사람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눈이 커졌다면 그건 심리적 긴장을 의미해요. 이 사람 또 왜 왔지? 라는 감정이 눈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고양이는 말 대신 눈으로 대화를 하니까요. 이럴 때는 절대 가까이 다가가거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하면 안 돼요. 고양이는 이미 전투 혹은 도망 모드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조용히 거리를 두고 고양이가 스스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예요. 그게 진짜 고양이와 눈맞춤하는 법이죠. 동공은 눈의 중심이지만 그날의 감정 상태도 정확히 말해주는 거울이에요. 그리고 이런 감정은 절대 혼자서 끝나지 않아요. 고양이의 몸은 이어서 점점 더 강한 방식으로 나 지금 정말 불편해 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신호는 더 명확하고 더 움직임이 커질 수도 있어요. 고양이가 꼬리를 팡팡 흔들거나 귀를 뒤로 젖혔다면 지금 나 건들지 마 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불만의 표현이에요. 특히 등털을 약간 곤두쓰고 있다면 그건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인간으로 치면 팔짱 끼고 한숨 쉬는 거예요. 이런 신호는 소리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르면 쉽게 지나쳐요. 그리고 그 다음엔 갑작스러운 공격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해요. 고양이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표정과 몸짓으로 감정을 전하죠. 예를 들어 꼬리가 리듬 없이 빠르게 흔들린다면 이 대화 여기서 끝내자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먼저 자신이 뭘 했는지 돌아보는 게 좋아요. 혹시 방금 억지로 안으려 하진 않았나요? 갑자기 사진을 찍거나 낯선 소리를 들려준 건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짜증은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모르게 작지만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쌓인 결과예요. 고양이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짜증난 꼬리, 뒷걸음치는 발, 움츠러든 어깨. 모든 게 하나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런 언어가 무시되면 고양이는 다음 단계로 감정을 표현하려 할 거예요. 그 다음 행동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닐 수도 있죠. 고양이가 갑자기 물거나 핥힌 적 있으신가요? 아니, 방금까지 잘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래? 라고 당황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건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전에 이미 여러 번 보내졌던 경고 신호가 무시됐을 때 고양이는 마지막 수단으로 공격을 선택하죠. 특히 자신이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라 느꼈을 때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먼저 공격해서 방어하자는 선택을 합니다. 마치 궁지에 몰린 동물이 먼저 이빨을 드러내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무릎에 억지로 올려두거나 출입구를 막아버리는 행동은 고양이에게는 덫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 물고 핥히는 건 그저 살아남기 위한 반응이죠. 이런 반응을 줄이기 위해선 공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게 우선이에요. 고양이는 언제든 도망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껴요. 예를 들어 문을 항상 반쯤 열어두거나 높은 가구 위를 오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공간이 곧 마음의 숨통이니까요.